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 미국 뉴욕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 지수대로 나오면서 이 시장이 안도했지만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 노드스트림의 무기한 폐쇄를 발표하면서 다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 결정을 내리면서 에너지 위기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또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면밀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선균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 고용, 노동시장에 대한 보고서 나왔고요. 비농지표 그리고 실업률까지 고용의 한 주였습니다. 오늘 복귀하면서 관련 사항들 이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손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많은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 노동절로 증시가 휴장하며 제한적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 강세 지속에 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가 10월 하루 1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 에너지 위기에 페리티가 붕괴됐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상품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20% 상승한 12,12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3.66% 상승한 배럴당 9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40% 하락한 0.99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미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또 선물 시장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달러와 국채금리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일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마스터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지금 오늘 뉴욕장이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를 잠깐 한번 좀 보실까요? 차트를 좀 잠깐 한번 보시면 이제 분봉입니다. 분봉 차트인데요. 일단 10시 반에 수급은 조금 들어오는 상황에서 12,144라인까지 일단은 터치를 하고 조금 조정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략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요일부터 해서 3일간 일봉 차트입니다.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 3일간 이 일목의 하단대죠. 일목의 하단대를 지금 일단 살짝 뚫으면서 지지를 하고 있는 종가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물론 이 지지 라인이죠. 12,017입니다. 최저가가 12,017 라인인데요. 이 그물대를 뚫고 가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 그물대를 못 뚫는다라고 하면 제한적으로는 위에 12,400라인까지는 일단 좀 열려 있고요. 이 라인을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올해 처저점입니다. 올해 최저점인 11,068 라인을 향해서 일단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일목 하단 때 여기 좀 늘려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지금 지지를 잘 하고 있는 이 일목 하단대입니다. 그렇죠? 일목 하단을 따라서 지금 종가상으로 위로 가고 있고 12,017 라인, 12,017 라인을 일단 뚫고 밑으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자, 3분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쭉 늘려보죠. 일단은 봉이 지금 한 4개 정도 지금 형성이 돼 있죠. 1개, 2개, 3개, 4개 정도 일단은 형성이 돼 있고 이 봉의 최고점입니다. 지금 12,149 라인. 여기가 얼마죠? 12,144 라인인가요? 예, 12,144 라인. 12,149 라인, 12,144 라인인데 자, 요것도 제가 말씀드린 M자형 패턴, 쌍봉매매 패턴을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고점을 넘지 못했을 때는 전저점을 깨는 이런 하락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전저점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저점 같은 경우에 12,054 라인입니다. 12,054 라인. 자, 12,149를 상방으로 못 뚫었을 경우에는 오늘 전략적으로 12,054까지 가는 이런 전략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트레이딩 전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 또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또 오늘 오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일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오펙 플러스에서 또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결정을 한 걸로. 네, 그에 따라서 지금 오일은 또 배럴당 90달러 선 다시 회복을 한 모습이거든요. 오일만 보면 사실은 제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요. 이슈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급등락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슈에 따라서 일단은 급등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네. 차트를 일단 보면서 설명을 일단 좀 해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저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저점 여기 있죠. 저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고 일봉상으로 봐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박스 형태의 모습을 지금 일단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매수다 매도다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그건 조금 위험할 거고 단기적으로 91달러 위입니다. 91.10달러 정도? 예. 91.10달러 정도 위에서 형성이 되면 단기적으로 97달러 선까지 한 600틱 정도죠. 91.10달러를 지지를 하게 되면 97달러까지 일단 오를 수 있는 이런 룸은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매수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오일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에 의한 측면에서는 요즘 이제 패턴을 제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 오일 가격이 빠질 때는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 수요 감소죠. 중국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오일이 하방으로 빠지는 일이 많고 오일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공급의 측면, 감산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급의 측면에 의해서 오르는 경향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매수 방향이냐 매도 방향이냐를 판단하실 때는 수요에 의한 측면인지 수요에 의한 측면이라고 하면 매도 방향을 설정하시는 게 조금 더 옳아 보이고 공급에 의한 이슈라고 하면 매수 방향을 설정하시는 게 조금 옳아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감산 이슈,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매수 방향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이 21선을 지지하는 91.10을 지지할 시에
위쪽 룸으로 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오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은 이제 당일 매수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91.10달러를 지지할 시에는 97달러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또 투자 전략 알고 싶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또 궁금한 사항들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들어오실 때 입장 번호는 070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스탠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계속해서 좀 강달러 기조에 또 눌리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722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오늘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조금 길게 보면 네. 지금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인 매도 포지션, 이따 유로도 한번 봐드릴 건데요. 네. 유로도 제가 저번 주에 좀 스윙, 중기 전략으로 가져가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네. 단기적으로 봐도 매도기는 한데 굉장히 지금 유로 매매를 하기에 정말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네, 그래서 강달러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그리고 스윙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전략 가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데드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얘가 21선이 굉장히 예쁘게 꺾였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21선이 굉장히 예쁘게 꺾였다. 네, 예쁘게 꺾인 게 무엇인가요? 딱 보시면 네. 5일선과 21선의 이격을 보시면 되는데, 예. 자, 이 섹터를 보시면 누가 봐도 21선과 5일선의 이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예쁘게 하방으로 이제 끌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실 거고, 자, 여기 보시면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예쁘게 상방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섹터에서. 자, 여기도 보면요. 이게 초입인데 21선이 꺾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1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죠. 예, 우리 한 달 비즈니스 데이가 22일 정도니까 21선 한 달 라인인데, 이 한 달 라인이 꺾였다라는 것은 한 달 내내 굉장히 매도의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선이 지금 꺾인 모습, 5일선도 지금 꺾인 모습, 이격이 벌어지면서 밑으로 내려갈 채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스윙적으로, 스윙이라고 하면 뭐 한 3일에서 일주일, 열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기적으로 한 달 정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강달러 기조, 거기에 대한 뭐 상대적인 유로 통화 가치의 하락, 거기에 우리 나스닥을 제가 항상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은 매도 전략 취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자, 그러면 매도는 지금 이 5일선입니다. 5일선이 보통 한 1725라인 정도 일단은 되거든요. 1725라인 밑에서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매도 전략 취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앞으로 좀 계속해서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유로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는 이제 에너지 위기 우려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페리티도 좀 깨진 모습인데요. 0.44% 떨어지면서 0.9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계속해서 좀 강세 이어지면서 20년 만에 110선까지도 또 치솟았기도 했거든요. 유로화 앞으로도 약세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봐주셨는데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유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차트 잠깐 조금 보도록 할까요? 예. 차트 보시면 이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여기가 2021년이고 여기가 현재죠. 자,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끊없이 내리고 있네요. 끝없이 내리고 있죠. 지속적인 하락. 자, 근데 여러분 유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 분석으로 좀 많이 풀어드려요.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 분석이 베이스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금리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금리는 뭡니까? 화폐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달러,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게 강달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유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유럽은요. 금리를 안 올렸죠. 뭐 지금에서야 조금씩 이제 올리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언정 지금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특히나 2022년에 굉장히 빠른 폭의 금리 상승을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강달러 기조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도 유럽연합도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는 정체되어 있는 거고 달러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이 기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차트를 꾸미거나 차트를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봐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중기적으로 최소한 스윙 매매 전략,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지속적인 매도를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오른다라고 해서 여러분, 자, 일봉인데 이게 하루 이틀 오른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좋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분석이 어떻게 됩니까? 강달러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0을 찍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105, 106, 107까지 예측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측을 안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9, 110까지 오를 거라고요. 아무도 거의 예상을 못하고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 0.988을 찍고 있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였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금리라는 이 포인트를 해석함에 있어서 화폐의 가치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로를 보실 때는 이 화폐의 가치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뉴스 기사 보시면 요즘에는 이런 뉴스 기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니까 제 말씀 들으시고 내일부터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자, 유로가 달러를 따라잡기 위해서 혹은 표현을요, 혹은 따라잡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강달러 기조를 조금 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금리를 대폭적으로 올려야 한다라는 기사들을 내일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자, 금리는 뭐다? 금리는 화폐의 가치다. 자, 그러면 유로가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유럽연합에서 금리를 올려야 돼요.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닐지언정 그 갭 차이, 스프레드 차이가 점점 좁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강달러 기조는요, 미국이 지금 만드는 것도 있지만 유럽이 그냥 넉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따라잡으려면 유럽이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되고, 자,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런 소식, 그리고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올 연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미국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겁니다. 그렇죠? 거의 뭐 한 4%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4%대까지 지금 4%까지 일단은 계속 올릴 거예요. 물론 4% 이상은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유는 뭡니까? 부채, 연 이자 때문에 그런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고, 자, 4%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강달러 기조는 유지가 돼요. 조금 있다가 제가 한국 시장 조금 봐드리면서 이 얘기를 또 할 건데, 금리 얘기를 또 할 건데요. 하여튼 미국은 지금 2.5%입니다. 기준금리가 4%까지 1.5%를 세 번에 걸쳐서 올린다라고 하면 이게 유럽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유럽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어 버리면 금리 스프레드에 의해서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0.99도요.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정말 몇 년 만에 보는 건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정말 몇 년 만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 한번. 제가 정말 기억도 안 나게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 월봉으로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적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은 요 스프레드 격차는 계속 나게 돼 있고 이 미국과의 그 환율은 절대 유럽이 일단은 이길 수 없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된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최소한 중기적으로 유로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략을 계속적으로 수립하시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장중 이 110선까지 또 20년 만에 치솟았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유로화는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서은경 선생 마스터님은 계속해서 또 몇 주 전부터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또 그 관점을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유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착해 빠졌어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천연가스도 한번 봐주세요. 9.6달러 이 선물 매도에 샀습니다.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천연가스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강보합권에서 지금 8.8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천연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우리가 질문이 라이브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트를 켜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예. 제가 이것만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도 전략 하셨다. 예. 매도를 왜 들어가셨는지 사실은 제가 조금 여쭙고 싶고 지금 사실은 네. 매수 타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가스관을 막아버렸잖아요. 네. 왜 막았느냐 도대체. 예? 왜 막았느냐. 러시아가 소위 얘기해서 지금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러시아가 가스관을 막아버려서 천연가스 가격이 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셔가지고 매수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착해 빠졌어 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전략을 취하셔서 수익을 일단 내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천연가스는요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들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지금에서야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활발한데요. 거래량이 원래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호가창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글로벌 이슈 지금 나가고 있네요. 무기한 중단이라고. 자, 그러면 일단 매도 타셨잖아요. 매도 타셨으면 일단 좀 빠져나오시고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는 걸 제가 조금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는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내리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중이라고 하시면 일단 빠져나오신 다음에 추이 지켜보시는 걸로 그렇게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또 궁금한 사항들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께서 또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증들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 이슈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저번 주 노동시장 리뷰를 좀 해보고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료를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담인데요. 착해 빠졌어 님 같은 경우에 에픽하이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노래 가사거든요, 저게. 그래서 리플 한번 남겨주세요, 맞나? 자,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관리까지 해주시네요. 자, 일단은 타이틀은 수치상 괜찮았던 노동시장이다 라는 타이틀인데요. 지금 저번 주에 고용지표 중에서도 지금 비농업 고용지표, 그 실업률, 구인구직 보고서 전부 다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천천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 시간당 소득이요. 지금 내렸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평균 시간당 소득이 내렸다는 것은 이 임금이죠. 제가 임금 노동시장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리는데 임금이 사실은 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1000만 근로자분들, 직장인분들 죄송하지만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낮아져야 됩니다. 이 임금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 소득이 낮아져야 인플레가 잡히는 그런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 전월 대비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일단은 내렸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요. 비농 지표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예, 비농 지표. 고용 지표인데요. 시장의 예상은 300이었고요. 30만이었죠. 실제로는 31만 5천이었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요. 지금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생산활동 참여지수입니다. 여러분, 생산활동 참여지수. 자, 생산활동 참여지수는 밑에 보이시는 실업률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지난주 차트를 잠깐 좀 보면 지난주 차트를 좀 잠깐 볼게요. 지난 금요일 차트를 일단 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차트를 보면요, 여러분 여기거든요. 1시 반부터 굉장히 급락을 했고요. 자, 지표가 9시 반에 발표가 됐죠. 9시 반에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일단은 급등을 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차트 내리고 자료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실업률이 보세요, 여러분. 비농하고 실업률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비농은 좋게 나왔고 실업률은 안 좋게 나왔어요. 실업률이 높아졌죠. 사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비농 지표와 실업률이 이렇게 반대적으로 나왔는데 시장이 괜찮게 지금 오르는, 나스닥이 괜찮게 오르는 현상을 보고 제가 바로 토요일 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걸 이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해석은 못 해드렸고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토요일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뭐냐면 생산활동 참여지수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자,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고와 정리 해고 때문에 노동자들이 아웃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어차피 총 노동 인구는 분모로서 같은데 분자,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올라가죠, 수치가. 이해되시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 분모는 그대로 있었어요. 분모는 그대로 있는데 생산 활동하는 이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 생산 활동 지수가 올랐어요. 자, 여러분 복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미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서비스 업종은 노동자들이 복귀를 다 못했습니다. 왜? 코로나가 아직 100% 다 완벽하게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일터로서 100% 다 복귀를 못했다. 자, 이 사람들이 복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생산활동 참여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가 높아지는 거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정리해고나 아니면 아웃으로 인한 진짜로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이 생산활동 참여,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높아지니까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수치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현상이라는 거죠. 정리해고나 감원으로 인한 아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파이어족들 있지 않습니까? 파이어족들이 여러분 기사 보셨나요? 지금 직장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파이어족들이 번 돈이 평생을 먹고 살 정도로 그 정도의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조기 은퇴를 했으나 지금 긴축의 시대에 돈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직장으로 복귀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자, 시간당 임금도 내려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비농지표도 올라갔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단단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랐지만 실업률이 오른 게 부정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오른 게 아니고 밖에서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던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시장에 복귀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내렸고요. 실업자가 낮아진 거죠. 그 다음에 구인 구직 보고서도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단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일단은 두 가지 해석을 사실은 다 할 수는 있는데, 노동시장이 단단하니 금리 인상이 더 잘 될 것이다. 금리 인상은 아무렇지 않게 큰 폭으로 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시장이 단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지수, 증시에 굉장히 좋은 이런 현상을 보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2번이 일단은 이긴 걸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잠깐 내리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24시까지예요. 거의 24시. 자, 그런데 시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1시부터 급락을 했어요. 굉장한 급락을 했습니다. 네. 1000틱 이상 빠지는 급락을 했죠. 자, 자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분한 의견이 나오는데요. 지금 분분한 의견이 나오지만, 자, 요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가스 문제였죠. 자, 말일날 8월 말일에 러시아가 안전상의 문제로 점검을 한다는 문제로 3일 동안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다 잠갔는데,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1시,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맞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9시에서, 현지 시간으로 9시에서 12시면 3시간 지난 시간이고, 자, 우리가 뉴욕장이 10시 반에 시작하죠. 10시 반에서 3시간 지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1시에서 1시 반 사이입니다. 그렇죠? 자, 현지 시간으로 12시에 뭐가 발표가 됐냐면, 아까도 지금 나오고 있죠. 러시아의 가스관 점검 연기. 그러니까 가스관을 계속 막아버린 겁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조금 웃긴 건데, 자, 어떤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노동시장에 대한 이슈와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를 송출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슈가 맞붙었을 때 오른쪽이 이긴 겁니다. 러시아가 이긴 거예요. 이게 사실은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시장의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시장은 아직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불안한 상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럽의 혹독한 겨울인데요. 이거 유럽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경기 침체 순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 중국, 그 다음이 이제 유럽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실질 GDP가 마이너스를 찍을 위협이 있고,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가 났죠. 내년 인플레이션이 22%라는 초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늘 발표가 났어요. 영국 파운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의 경제를 가늠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환율이거든요. 화폐 가치란 얘기예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유럽의 혹독한 겨울인데요. 자, 겨울철 사용량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등의 사용량이고 현재 비축량입니다. 80% 정도는 됩니다. 80% 정도는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1년이에요. 유럽이 버틸 수 있는 양은 딱 1년입니다, 지금. 1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에너지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유럽이 러시아에 어느 정도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러시아가 유럽에 어느 정도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요국 권고사항을 제가 조금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지. 자, 독일은요. 개인 소유 수영장 데우기를 금지시켰고요. 이게 지금 2022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럼 겨울에 수영장 이용을 못 하겠네요. 네. 그리고 사무실 최저 온도를요 19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의 외장 조명 있잖아요.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인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네.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 폐점 후에 외장 조명 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판 있죠? 간판 끄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도로 실내 온도 낮추고요. 26도 미만에서 냉방 금지, 19도 이상에서 난방 금지. 그러니까 겨울에도 19도까지만 틀라는 얘기예요. 너무 춥겠는데요? 예, 엄청 춥겠죠? 네. 자, 이탈리아가 진짜 심각한데 이탈리아는요 공장을 가동하지 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랑 똑같습니다. 난방 19도입니다. 19도. 자, 여러분 이게 지금 2022년에 소위 이탈리아를 빼놓고 네. 경제가 괜찮다라고 하는 유럽 국가에서 지금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런 권고사항을 내리고 있다. 네, 저는 그 기사도 봤어요. 이탈리아가 어딘가 유럽 국가였는데 그 미용실에서 머리도 2번을 못 감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기입니다. 보시면 그 스페인일 거예요. 아, 네. 제 기억에. 예. 네. 머리를 2번을 못 감게 한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 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죠. 자, 순환 경기 침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중국, 유럽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조금 마찬가지긴 하지만 굉장히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 예. 세계 경제는 긴축,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긴축의 시대에 돌입을 했고 거기에 외적인 변수까지 지금 다 되고 있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해외 선물을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해외 선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신세계 리턴주와 더불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조금 맺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오는 날 더더군다나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더욱이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면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내 시장으로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1,4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사실 마스터님께서는 진단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네. 정말 1,400원까지 갈 기세거든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로랑 비슷해요. 유로랑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유지를 할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강달러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야 경제가 일단은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다. 물론 미국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긴축의 시대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들의 달러를 지키려 할 것이고, 자, 기술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뭐다? 화폐 가치다. 자, 미국처럼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없어요. 한 나라도. 미국은 펀더멘탈에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2분기 수치가 나왔을 때, 기업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그것이 증명이 됐다. 물론 시장의 리포팅을 보면 3분기, 4분기 때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또 그런 리포팅이 나오기는 하지만 일단은 2분기 때도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우리가 했는데 2분기 때 굉장히 선망을 했죠. 일단은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렇게 급속도로 밀어버려도 이번 연도에 4%까지 가면 0.25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1년 만에 4%를 다 올린 꼴입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4%대라고 하면요. 시중은행의 시장금리는 한 3배 정도 됩니다. 10%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세게 때리고 있다. 그럼에도 그 경제에 자신감이 있다. 펀더멘탈이 좀 강하다. 경기 침체가 와도 그것을 버틸 여력이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미국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일단은 올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지를 일단은 못해요. 자,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국가 부채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법정 최고 이자가 우리나라가 한 약 18%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체크를 다시 해봐야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리에 관한 이런 부담 때문에 연금리에 관한 부담 때문에 자 미국 금리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면 원달러 환율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자, 미국은 계속적으로 4%까지 치솟을 거고, 자, 내년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0.25%씩 계속 갈 수밖에 없다. 0.25%씩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스프레드에 대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 금리 스프레드 때문에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환율은 1,400원대까지 일단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뭐 1,370원을 뚫었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00원대까지 일단은 조금 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됩니다. 예, 환율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이후 또 처음으로 1,37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장에 계속해서 좀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2달 만에 40원이 오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시장의 흐름은 또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국내 시장 그리고 국내 선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사실은 네. 국내 시장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해대서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기는 하지만 네. 이 방송은 해외 선물 방송이고 예. 그 선물 트레이더들은 네.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뭐 같이 보시죠. 예, 같이 네. 보고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가감 없이 제 의견을 일단 좀 말씀드리는 거죠. 네. 자, 차트를 잠깐 좀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많이 내렸네요. 네. 대세 하락장이면은 분명해요. 대세 하락장이면 분명하고. 예. 자, 뭐 한 달 반 동안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네. 제가 간단한 추세선을 좀 하나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예. 자, 작년 6월 25일입니다. 625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2021년 6월 25일이 최고점입니다, 여기. 네. 우리나라에서 또 잊을 수 없는 숫자긴 하잖아요. 네, 최고점에서 예. 자, 한 달 반 동안 이거 올랐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자, 이만큼 떨어지고 이거 올랐는데 이거 지금 올랐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조금 찔끔 올랐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나스닥 기준으로 약 한 47% 정도 반등을 주고 지금 또 내려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도 사실은 안 되는 이런 반등을 겪고 나서 지금 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시장은요, 여러분, 그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이면은 지금 너무나도 분명한 시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일요일도 주말 특강을 했는데 제가 노란 톡방에서 그 자료를 어저께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2021년 10월 17일입니다. 일요일이거든요. 2021년 10월 17일에 제가 코스피 지수 첫 번째 라인 2750 라인, 두 번째 라인 2450 라인을 찍어드렸고, 자, 그 이후에 3차 라인입니다. 코스피 2220에서 2270 라인을 말씀을 드렸죠. 2276까지 일단은 주고 다시 위쪽으로 뻗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9월달까지 일단은 9월달까지 2220 라인까지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 기본적인 분석으로도 지금 제일 중요해진 게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견고한 거는 확실하게 일단 돼 있고요. 그리고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밝혔다시피 물가 2%대로 가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는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여기에 따라서 9월 달에 FOMC가 0.75%를 올리는지 5%를 올리는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자, 0.5%와 0.75% 올리는 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사실 큰 프레임에서 보면 0.5%나 0.75%나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거는 문제죠. 0.5%라고 하면 시장은 상승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0.75%라면 지금 패턴으로서는 시장이 다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못 박은 거거든요. 파월이 못 박았습니다. 2%까지 계속적으로 금리 올리겠다.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론 얘기 안 했고요. 금리 인하 내년에 없다라고 일단 못 박았기 때문에 0.75%를 올린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 9월 중에 코스피는 2220 라인,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도 도달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CPI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내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중 코스피 2220 라인 도달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또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성견 선생 마스터님이 내일 밤 9시에 또 이와 관련해서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성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 들어오셔도 또 남은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동일한 방법으로 샵 0082번에 이 성견 선생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공개 방송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 다뤄주실 예정인지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실시간 차트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려요. 네. 여기서는 기본적인 분석을 조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실시간 차트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트레이딩 전략 같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공개 방송 때도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내일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또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